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CHTV 크리스찬 헤럴드 초대석 윤우령입니다. 이제 곧 미국의 선거일이 다가옵니다. 이것은 미국의 예비 선거일이고요. 그것은 3월 3일입니다. 이미 사전 투표가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특히 우리 한인 이민자들의 정치 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한인 이민자들의 당면 이슈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LA 카운티 지역 2지구의 슈퍼바이저로 도전장을 내고 계시는 타운 내 오랫동안 변호사 활동을 하셨죠. 후보자이신 정찬용 후보님을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2지구에 출마한 정찬용 변호사입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연 예산 40조 원을 관장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산 규모가 서울시보다 큽니다. 2018년 여름에 우리는 함께 모두가 불가능하다 했던 그 일을 해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뜻을 모아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깨끗하고 바른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어포러블 하우징 10만 호를 건설하여 홈레스 문제와 주택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 더욱 살기 좋은 커뮤니티를 조성하겠습니다. LA의 변화, 당신의 한 표에서 시작합니다. 정의롭고 믿음직한 변호사 정찬용 후보에게 투표하세요. 아이디만 가지고 투표소에 가시면 바로 등록하시고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싸울 것인가? 우리는 정찬용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나오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분주하실 텐데 시간 내주셨습니다. 예, 네. 예. 자, 예비 선거일 얼마 남지 예. 않았는데, 우리 정 변호사님은 타운 내에서 변호사 활동을 오래 하셨어요. 예.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번에 이제 퍼블릭 오피스로 이제 예. 출전장을 내셨는데, 네. 본인 소개를 조금만 해주시고요. 그 배경을 좀 나눠주시죠. 예. 저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서 자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 나오고 회사까지 다녔습니다. 그래요? 예, 그 이제 국제 계약 협상 그런 업무를 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좀 나한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LSAT이라고 이제 입학 시험 공부를 하고, 그래서 여기 LA에 있는 로열라 로스쿨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요? LA로 그렇게 해서 온 게 이제 2004년이죠. 그렇군요. 예, 그 후로 이제 7년도 졸업해서 계속 변호사 생활 이렇게 했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일세로 한국에서 그렇죠, 일세입니다. 예. 법 공부하시고 한국서 예, 직장 생활도 하시고, 예, 그렇죠. 여기서 이제 예, 그렇군요. 예. 그럼 아주 전형적인 일세 출신 변호사신데, 이제 정계 도전장을 예. 내셨습니다. 예. 슈퍼바이저. 예. 자, LA 지구의 슈퍼바이저로 우리 한인이 출전하신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제가 최초로 아마 이게 출마한 걸 겁니다. 예.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저희가 이제 그렇죠, 미셸 스티리온이 예, 계시죠? 잘 알고 예, 있죠. 예, 네. 예. 자, 조금만 더 자세히요. 예. 이 LA의 이 슈퍼바이저는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예. 그리고 또 이 지구는 어떤 지구인지 그 예. 얘기를 조금 나눠주세요. 그 이제 슈퍼바이저가 이제 5명이서, 그러니까 LA 카운티면 1,000만 명이 살거든요. 그래요. 그다음에 유권자가 이제 그래서 5지구로 나누니까 200만 명씩. 그래서 유권자는 이제 100만 명 정도 있다고 보통 보거든요. 네. 그 예산이 40조 원. 예, 한 35 빌리언 정도 하거든요. 40조. 예, 40조 한국 돈으로 이제 40조 원. 원. 그렇죠? 미국으로는 35 빌리언 달러거든요. 어마어마한 조금씩 늘었다 돈입니다. 줄었다 하는데, 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보다 예산이 크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감이 오시죠. 그렇죠. 예. 네네. 예, 그래서 그 돈을 일단 예산을 운영을 하고, 그러면 LA시도 있고 뭐 컬버스리, 베벌리 힐스 이런 이 카운티 소속된 시들한테 이제 예산을 배정을 하죠. 그게 이 지구입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 소속된 도시는 이제 LA에는 한인타운이 포함돼서, 아하. 예, 산타모니카에서 자바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오. 이 밑으로 이제 아까 말한 컬버스리, 캄튼, 가디나, 칼슨, 토런스, 핫도른까지, 예, 꽤 인글루드 들어오고, 예, 그래요.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네네. 예, 예. 그럼 민족적으로도 굉장히 예. 큰 다민족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한인하고 라티노, 그렇죠. 흑인들까지. 흑인이 30%, 라티노 30%, 백인이 25%,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15%. 근데 그 외에 15% 중에 한 아시안이 한 7, 8% 정도 된다. 이렇게 봅습니다. 아하, 예. 예. 그러면 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정찬용 변호사님이 어떤
네. 인지도를 갖고 계시는지도 사실 지금 좀 예, 예. 궁금해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저도 참 신기하다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좀 전혀 계획된, 이게 사람 입장에서는 계획된 게 아닌데 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마치 계획해 놓으신 것처럼 하나하나 맞아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2018년도 5월 달에 이제 홈레스 쉘터 가지고 큰 문제가 나기 시작했잖아요. 있었죠. 네. 그때 칠갑길에. 예, 어떻게 네.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굳이 나선 건 아니었는데 뭐 어떻게 보면 나셔야 될 분들이 이제 좀 약간 부담되셔서 빠지셔서 그랬는지 아하. 어쩌다 보니까 제가 앞에 있게 됐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 뭐 한인 언론만이 아니고 미국 언론들에도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었고, 예, 그다음에 그 우길기 사건도 있었고 그때도 네네. 뭐 굉장히 많이 나갔거든요. 그렇죠. 그 예. 윌초길에 있는. 그렇죠. 그 하나하나 순간순간들은 사실은 전혀 그때는 그냥 그 순간의 이슈들에 이제 집중하는 것들이었는데, 네. 예,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나름 LA 카운티에서도 많이 알려진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가서 뭐 코리아타운에서 왔고 제익정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번에 출마했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 알아보죠. 아, 네가 그 사람이냐 이렇게 아, 되죠. 그렇군요. 네네. 예, 예.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궁금해서요.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칠갑길에 있던 그 조그만 스팟을 맞습니다. 쉘터를 예. 만들겠다고 그렇죠. 벌먼트하고 얼마나 시끄러웠었습니까? 예. 결국 지금 그 결론은 어떻게 나고 있죠? 후버 위셔 쪽으로 옮겨져 있죠. 이제 예. 그 삼각지 그렇죠. 그게 같이 돼 이제 있는. 라파에트 파크라고 그 공원에서 이제 남쪽으로 위셔 건너편에 네, 있습니다. 예전에 거기 테니스 코트 테니스 코트 가셨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예, 예. 거기 지금 어떤 것을 짓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75명 들어가는 쉘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 빌딩인데 거의 7.5 밀리언을 쓰니까요. 굉장히 사실은 그냥 건물을 짓는 거죠. 예, 그래서 75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쉘터 시설 지금 짓고 있는데 이 정도 지금 짓는 속도를 보면 한 여름까지는 오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럼 그 일대에 있던 예. 분들은 어느 정도 그 쉘터를 좀 사용할 수 예. 있도록 운영이 그렇죠. 되겠지요. 예, 예, 네. 예, 예. 사실 이 노숙자 문제 때문에 한인타운의 이슈들에 지금 관심을 갖게 된 네, 예. 우리 상법 전문 예, 변호사. 변호사님이신데 예. 예, 2007년부터 한 10몇 년을 예. 그 타운 내에서 상법 전문 변호사로 예, 활동을 맞습니다. 하셨던 예, 겁니다. 예, 네. 그렇죠. 예. 1세대 변호사님으로 활동하시는 것도 뭐 네. 이제 한인들을 많이 상대하시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이번에 이렇게 정계로 진출하시게 되면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예. 고백 전에 예. 사람으로서는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이게 한인들이 왜 이런 걸 안 예. 했었을까? 이런 생각은 좀 안 드셨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콜링이 있느냐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진짜 가자고 하시는 길이라면 뭐 누가 봐도 안 되는 길도 뭐 무조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예. 네. 그다음에 제가 볼 때 무조건 될 것 같아도 네. 뭐 세상 사람이 다 된다고 해도 갈 길이 아니었으면 이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약간 그렇게 보거든요. 큰 결정은 좀 그렇게 결정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근데 네. 이제 그 18년도 9월 때부터 이제 출마하느냐 뭐 이런 그때는 이제 시원을 놓고 많이들 얘기하셨는데 네. 정 변호사가 출마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먼저 생각했던 것도 아니었고 얘기하시니까 그냥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뭐 어떨 때는 길 가는데 전혀 모르시는 분이 와서 손을 붙잡고 출마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고 막 이러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좀 이게 좀 콜링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네. 예, 그래서 주변에 뭐 목사님들도 그러고 좀 상의를 많이 했죠. 영적인 네. 그 목자 역할 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저도 많이 망설였습니다. 사실 5월 달까지, 그러니까 9월부터 5월이면 한 8개월이잖아요. 그렇죠. 그 어나운스를 못 했거든요. 작년 뭐 5월까지만 해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굉장히 많은 뭐 어떻게 보면 고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던 생업이 있는데 이 생활의 변화가 있다라는 게 저도 뭐 와이프가 있고 그 애가 있는데 굉장히 큰 결정이거든요. 그럼요. 이걸 뭐 네. 제가 처음부터 맘먹었던 것도 아니고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큰 결정이었습니다. 사실은. 결정을 하시기까지는 어려웠을 것이지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걸음걸음이 있으셨어요? 뭐 사실 뭐 하면서 생각보다 할 만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네. 뭐 역시 피곤하긴 피곤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슈퍼바이저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네. 조금 궁금해요. 예, 물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5조 달러 불을 그쵸. 예. 이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어떤 일을 쓰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 내놓고 결정하고 그렇죠. 하는 일들을 예. 맡아서 가시게 될 건데 사실 그 숫자가 저에겐 감이 안 잡혀요. 예, 그냥 예. 숫자일 뿐이지 예, 돈이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안 예. 드는데
어떤 공약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어떤 쪽에 가장 중점을 두시고 예. 이번 슈퍼바이저 도전을 예. 하시게 된 건가요? 제가 이제 이거 콜링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홈레스 문제거든요. 네. 많이들 이제 생각하시는데 이게 5만 8천 명이 카운티에 홈레스가 있습니다. 네. 근데 5만 8천 명이 다가 아니라 사실은 100만 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소득층이 계세요. 이분들이 버는 돈의 50% 이상을 렌트 내는데 쓰고 맙니다. 그러니까 버는 돈이 너무 작으신 거죠. 렌트는 비싸지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절반 50만 명은 75%를 이제 렌트 내는데 쓰고 말거든요. 그러면 25% 남은 거 갖고 생활한다는 게 굉장히 이제 생활이 빠듯하신 거죠.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한 30%, 35% 정도면 살만하다고 얘기하는데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아파서 무슨 사정이 생겨서 일 못해서 내일 바로 홈레스가 되고 이게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분 맞아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5만 8천 명이 아니라 5만 8천에 더해서 50만 명의 극빈층에 계신 분들, 이분들이 홈레스가 자꾸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도움이 필요한데, 이것이 이제 시에서 흔히 말하는 메저 HHH라는 그 프로젝트는 이제 3년 전에 통과해서 여대 60개 유닛을 줬거든요. 굉장히 느린 거죠. 그렇죠. 이제 8천 채를 져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네. 5년 후에 완성이 됩니다. 근데 지금 50만에 5만 8천을 했는데 8천 채를 5년 후에 진다라는 거는 의미가 전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럼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길거리에서 계속 예, 그분들을 마주하면서 그렇죠. 살아야 되는데. 예. 그다음에 프라이빗 하우징 이렇게 뭐 빌딩 올릴 때 뭐 10% 20% 정도는 어포러블 하우징으로 좀 이게 데저거네이트해서 대신 텍스 크레딧을 주자 이런 프로그램도 좀 해왔는데 네. 이것도 역시 뭐 한 5년 해봐야 만체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너무 늦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그 뭐 임대 아파트 100만 호, 200만 호 건설 이런 프로젝트를 했잖아요. 뭐 그냥 순식간에 해버리죠.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90년대부터 했다라는 게 참 되게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네. 게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도 한국에는 홈레스가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어려우신 분은 다 이제 임대 아파트에 계실 수 있고 하니까 그런 프로젝트가 LA는 없었다라는 게 이제 제 눈에는 좀 보였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예, 그리고 다른 후보들이 그걸 제시하는 사람도 없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좀 제시해 보자. 그래서 이 한 채 짓는데도 또 너무 많이 쓰거든요. 한 50만 불 이상 쓰거든요. 350 스퀘어피트짜리 조그만 유닛인데, 그것도 좀 약간 재정의 불투명성 또는 뭐랄까요 그 예산 전용 이런 좀 여지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예, 또는 뭐 워낙에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알아봤는데 이제 그 마줄라 말이라고 그래요. 한국식 하면 조립식 주택. 네네, 조립식 예, 주택들. 그거를 하면 5, 60만 불씩 쓰지 않고 한 13만 불 정도에 완성할 수 한 있다. 채. 그렇죠. 네. 한 유닛을. 그러면 같은 사이즈 이건도 TV, 뭐 냉장고, 침대 다 설치돼서 나오는 거예요. 공장에서 처음부터 호텔 방처럼 똑같이 호텔이 그런 식으로 짓거든요. 네네, 사실은 예. 이렇게 똑같이 지어 와서 이제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그 룰에 맞게 다 규격에 맞게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8천 채 짓는다고 하면서 4조 원을 쓰거든요. 근데 같은 4조 원으로 3만 채 짓 수 있다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훨씬 효과가 다르죠. 예, 그 다음에 다른 데서도 좀 비효율적으로 쓰는 거를 좀 돌려서 제대로 쓰면 한 10만 채까지는 한 4년 텀 안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예, 다른 10만 채 플랜들하고 정도면 웬만한 동네마다 다 동네마다 들어가죠. 어느 예. 정도씩은. 그러니까 네네. 한 50유닛짜리로 평균 보면은 2,000개 빌딩이 세워지는 겁니다. 예. 네. 예, 그거를 이제 뭐 682 사우스 벌먼 그 주차장 자리 시온하는 또는 그 뭐죠 뭐 라이브러리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켈트레인이나 뭐 DMV나 뭐 DWP나 LAUSD나 이런 정부들이 갖고 있으면서 실제로 많이 안 쓰고 있는 빌딩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또는 뭐 도서관이라고 해도 이걸 하우징 빌딩으로 져놓고 1층이나 2층은 여전히 도서관으로 쓰고 위에는 하우징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질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예, 그러면은 네. 충분히 2,000채 짓는 데가 나오죠. 지금 이런 공약들을 내놓을 때에 예. 만나시는 분들의 네. 보이는 호응도는 어땠어요? 뭐 흑인 분들이 그러니까 더 저는 참 색다른 경험이었는데 이 지구는 흑인 이 사우스 LA 흑인 동네잖아요. 저도 30% 예, 거의 매일 갔습니다. 거기에 후보 토론회가 있고 뭐
이렇게 만나는 어떤 미팅들이 있고 그래서 가서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똑같은 말을 하면서 시작하거든요. LA에는 100만 명이 50% 이상의 자기의 소득을 렌트에 쓰고 75% 이상을 쓰는 사람이 50만 명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흑인이 내가 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흑인이냐 아니냐를 저번하게 중시하기도 하시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생활의 얘기가 돼버리면 예, 일단 공감대가 바로 형성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래요. 면에서는 예, 그 대화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저한테 이렇게 별도로 찾아와서 토론회니까 끝나고 나면 뭐 저한테 와서 네가 하는 말에 동의한다. 너가 잘 되면 좋겠다. 뭐 너한테 투표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요. 예. 네. 또 우리 예. 물론 라티노들도 예, 꽤 라티노 많은 분들도 숫자고. 사실 예, 그게 이제 제가 재밌는 것보다 좀 특이하다고 하는 차이인데 흑인 분들은 확실히 정치적으로 액티브하세요. 그래서 그런 토론회가 굉장히 많았고 자신의 한 표를 아주 확실하게 그렇죠. 예, 쓰시는군요. 거기에 같이 오시는 이제 참가하시는 라티노 분들은 계셨어도 라티노 단체나 또는 한인 단체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후보를 불러다 토론회하고 이런 게 확실히 좀 흑인 분들이 그게 되게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네, 예, 네. 예. 2018년 여름에 우리는 함께 모두가 불가능하다 했던 그 일을 해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뜻을 모아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깨끗하고 바른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어포러블 하우징 10만 호를 건설하여 홈레스 문제와 주택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 더욱 살기 좋은 커뮤니티를 조성하겠습니다. LA의 변화, 당신의 한 표에서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미 사전 투표들을 시작을 하고 계시고 예. 이제 3월 3일이 마지막 네. 날 되고 정작 투표 날입니다. 예, 그 정 후보님은 네, 지금까지 반응을 볼 때 네. 이번에 그 탑 2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 예. 11월 본선에 들어가죠. 맞습니다. 네. 예. 어때요, 그림이? 예. 이거는 뭐 이제 뭐 제가 나름 머리 써서 이제 하는 계획은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큰 계획은 결국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멘. 네. 예, 이 항상 이 이제 전임자가 리들리 토마스라는 분인데 네. 이분이 당선되던 해가 8년, 12년, 16년 이렇게 해서 이제 임기를 다 하고 이제 나가시는 거거든요. 네. 이때 항상 그 대선이 있던 해입니다. 똑같이. 아하. 그때 프라이머리 예비 선거 때는 항상 그 지지율이 5만 표 정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흑인들이 흑인 후보를 지지할 때 나오는 좀 그 정도로 보면 근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헐브 웨슨, 그다음에 주 상원하시는 그 헐리 미첼, 네. 그다음에 옛날에 CEO 하셨던 젠 페리, 이게 세 분이 출마하세요. 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헐브 웨슨 후보께서 그 FBI 조사도 받으시고 이러저러 좀 아들 문제로 좀 또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 2등으로 올라가면 승산이 있겠다 하고 이제 젠 페리 전 시의원이 덤볐고, 근데 이제 홀리 미첼이라는 분이 내가 들어가면 2등해서 최소한 2등해서 이제 붙을 수 있겠다. 네. 이 계산을 하면서 이제 붙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은 유력 후보 한 명에 이제 군소 후보 여러 명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큰 세 명이 근데 지지층이 같은 밭에서 나오는 거죠. 아하. 그게 굉장히 좀 특이한 선거입니다 이번에. 네. 예, 그래서 그 민주당 당 내에서도 네. 이 중에 누구를 인도할지를 결정을 못했어요. 하도 그래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고 보는군요. 그 정도로 이게 갈리는 거죠. 네네. 이제 뭐 어렵게 나중에 웨슨 쪽으로 가긴 했지만 네. 거의 한 50대 50이었습니다. 이 내부적으로 지지율이.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한 사람이 한 3만 표밖에 어려운 구도가 돼버렸습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예. 근데 저희는 이 지구안에 한인 유권자가 3만 명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한인 후보 유권자들이 평상시에는 이제 투표를 안 하시지만 또 한인 후보가 있을 때는 많이 이제 투표율이 올라가는 편이고. 그래요. 예, 또 제가 유일한 한인 후보이기도 하면서 유일한 아시안 후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필리피노, 방글라데시 이쪽에서도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현장으로 사우스 LA로 가서 매일 만났던 그 유권자들 이분들 대부분 흑인 라티노신데 사실은 이분들의 반응이 제일 제가 느끼기엔 뜨거워요. 그래요. 제가 이제 내놓는 공약이 그 어포러블 하우징을 저어서 특히나 동네마다 저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소득의 수준에 맞게 이제 혜택을 받게 하겠다라는 거니까 이게 그분들은 그런 공약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게 바로 자기들의 생활의 얘기였고 그래서 뭐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처럼 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의외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예, 저도 뭐 좋아해주겠지 생각했지만 그 이상으로 반응이 좀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지지해줄까 이게 뭐 여론 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되게 사실 막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표를 몰아주실까라는 질문이 사실 있죠. 제가 기도도 네, 많이 드리고. 예. 그렇군요. 예. 네, 예. 제가 우리 정 후보님의 예, 예.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한 그 예. 홍보를 종종 접했어요. 아, 예, 예. 됐어요. 예. 종종 예. 저한테도 이제 제가 지금 접하고 있는 걸 보면 예. 많이 리치아웃 하고 예, 있다라는 예. 생각을 예. 하게 되는데요. 예. 우리 한인들의 반응은 어때요? 우리 정 변호사님이 직접 겪으시기에는. 뭐 많이들 지지해 주시니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하나 걱정이 이제 투표율이 특히나 젊은 층분들은 아직 잘 모르시기는 하고 맞아요. 그런 분 계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정말 아까도 이 빌딩 들어오다가 어떤 어르신이 차에서 막 손을 흔들면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 뭐 화이팅 하라고 이제 해주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응원하신다고. 예, 그런 그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들 알아봐 주시고 많이들 네. 지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네. 투표했다, 잘 되길 바란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이 아까 말한 3만 표면은 뭐 1만 표는 당연히 제가부터 넘지 않을까. 근데 2만을 넘어가서 3만 가까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라는 이제 질문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요. 한 네. 2만을 넘으면 66%잖아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그렇죠. 평상시에는 15%가 안 되거든요. 한인 유권자들이.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얼마나 올려 주실 수 있을지 네. 예, 이제 좀 그런 질문이 예. 있죠. 예. 사실 한인들이 예. 어떤 결과물을 보면은 많은 말씀들을 하시지만 네, 예. 그 과정에는 별로 관심들을 안 예. 가지세요. 선거라는 것이 있어야 예. 결과가 나오는 맞습니다. 것인데 예. 참여는 안 하시고 뭐 이제 예.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예. 있는데 사실 올해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관심들이 많습니다. 어떤 예, 이슈들에 그렇죠. 대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갖고 있는 맞습니다. 것도 있고 예. 뭐 많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어쩌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좀 하기도 하면서도요. 특히 이제 슈퍼바이저의 한인이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예. 네. 왜 없었을까요? 그렇게 중요한 위치인데. 예,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선거구 모양상 특히 시의원 10지구가 이제 중심으로 생각하시다 보니까 우리는 10,000명밖에 없구나. 우리는 굉장히 소수구나. 그 시의원 10지구로 하면 13만 명이 있는 곳에 10,000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는 힘들겠다 생각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번에 제가 직접 하면서 느낀 거지만 타운에 그 3만 명 대부분이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지구가 굉장히 중간에 뚝 잘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주변에 뭐 90010, 그 윌셔에 있는 집 코드, 네. 그 주변으로 9001112, 뭐 0003, 04 이게 이분들이 여기 다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거의 3만 명이신 겁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를 벗어나서 생각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칼슨, 뭐 가디나, 네. 토러스 여기도 많죠.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이 또 교계에서도 그러고 목사님들도 그러고 많이 좀 도와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처음 있는 선거인 것 같아요. 이 시의원 10지구만 할 때에는 사실은 이렇게 제한된 그 타운 안에서도 사실 한 절반 정도밖에 못 들어갔는데 지금은 한인 사회 전체가 같이 좀 낄 수 있는 이 지구 전체가 다 그렇죠. 커지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좀 의미가 네. 있다. 그리고 요게 21년도 가면 선거구 재조정을 하거든요. 또 다시. 그래요. 2011년도에 이제 기억하시면 있지만 10년 전에 있었는데 있었죠. 예, 이번에도 이제 21년도에 뭐랄까 또 공청회를 하고 그럼 그때도 주셔서 또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11년도 선거 때 10년도 투표율은 어땠을까? 8년도, 6년도 뭐 스터디가 사실은 나오셨어요? 그쵸 여전히 15%나 그 정도 이하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지금 3만 명이라고 하면요 평상시에는 15%면은 4,500명. 그죠?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투표하니까 사실은 무시당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21년도 선거구 재조정을 2020년도에 하는 거다. 이것도 좀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예. 이번에 좀 나서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권리를 그렇죠. 잘 그렇죠. 행사를 하셔야 2011년도 재조정 때 우리 맞습니다. 목소리가 좀 들릴 것이고 그렇죠. 그래야 예. 그 이후에 어떤 예. 목소리를 더 크게 그렇죠. 내느냐가 결정이 우리가 날 텐데. 이렇게 많은 유권자가 있고 이렇게 네. 많은 사람이 투표를 했는데 그때 이거 선거구 모양을 보면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투표율이 좀 높아야죠. 예, 우리 이번에 예. 정 변호사님의 예. 당선 문제는 그냥 올해 하나로의 얘기가 아니고 또 우리 예. 정 변호사님 개인의 이슈가 아니라 예. 우리 한인타운의 전체적인 그렇죠. 이슈일 뿐더러 또 예.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되겠다는 맞습니다.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그렇죠. 21년도에 선거구가 서면 또 앞으로 10년이 그걸로 정해지니까요. 그렇죠.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예. 네. 자 예. 이제 슈퍼바이저에 도전하는 한인은 네. 처음 특히 이제 예, 예. LA 카운티에서는요. 예. 예산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예. 그 예산안에다 노숙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한인들에게 혹은 관련된 그 투표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제가 된다고 해서 한인 사회에 특혜를 드릴 수는 없고 당연하겠죠. 네네. 어떻게 보면 뭐 많이들 느끼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뭐 한인뿐만 아니라 이게 소수 민족 분들이 공통적으로 저한테 하는 말씀이 우리한테는 항상 공평하게 예산 배당이나 이런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그 공평함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네. 그죠? 그다음에 이제 투명하게 예산을 또 공개하는 예, 도대체 얼마를 타운이나 아니면 이 지구는 사실 공동으로 이렇게 느끼시거든요. 이 길이나 사이드워크가 한 번도 제대로 페이브되지 않는 것. 아이고, 그죠? 차 한 번 몰고 나가려면 파톨이랑 네네. 예, 그렇죠. 이거는 뭐 사우스 LA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왜 웨스트 LA는 되는데 여기는 안 되느냐. 이 물음이 다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답을 다 제가 투명하게 공개해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논의해서 이제 정말 그 당연한 것들을 집행해 나가는 예, 그런 식으로 좀 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요. 우리 네. 한인들은 목소리가 하나로 묶어지거나 하고는 큰 소리가 내어져 본 적이 예. 별로 없어서 그런 예. 일들에 익숙하지 않은 네.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또 정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1세이기 때문에 예. 어쩌면 한인 1세 분들이 더 쉽게 예. 다가가고 또 마음문을 열고 그렇죠. 아무래도 할수 있는. 여태까지 네. 출마하신 한인 후보 중에 제가 한국말을 제일 잘하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의견 소통이 더 빨리 예, 예. 될 수도 그쵸, 그쵸. 있겠네요. 예, 예, 네네. 예. 우리 한인들하고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제 예. 유권자들하고 만나는 그런 뭐, 방법들은 어떤 예. 게 있으셨어요? 뭐 길거리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네. 이제 뭐 소셜 미디어 또는 그 미디어 광고 또는 또 교회 방문. 예. 아.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뭐랄까요 어나운서 하기 전에 그 조심스러웠던 게 정치라는 세계에 가면 또 생활이 달라지면 내가 변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사실 있었습니다. 네.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예.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보면 오히려 교계에 더 큰 관여를 하게 되고 더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필요하니까 네. 제가 자꾸 찾아뵙고 인사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더 많은 같은 도움과 은혜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또 많은 사실 감동의 순간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또 교계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뵙게 되고 네.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미 굉장히 많은 수확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 예. 자, 우리 그러면 예, 교회 이 예. 한인타운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거죠? 예. 저희는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목회를 하셔갖고 아. 예, 이게 조그만 이렇게 개척교회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러면 또 이제 가족들 네. 중에서도 반응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갑자기 변호사 하시던 예. 분이 왜 예. 정치에 뛰어든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고 예. 뭐 반대 혹은 장인어른 반대하셨죠. 그래요. 네. 장모님도 처음에 반대하셨고. 어떤 그러니까, 반대였고 또 어떻게 예. 결국 돌아서시게 됐나요? 예, 일단은 이제 뭐 자식이니까 음. 정치하면은 무조건 욕 먹는다. 나는 네. 그런 거 싫다. 네. 일단 그것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정치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좀 그런 질문도 있으셨고. 네. 예, 그 어떻게 보면 9월 달 정도에 제가 상의 드렸을 때 딱 뭐 단호히 당연히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큰 결정할 때 상의를 드리거든요. 좀 뭐 이사를 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 이리 가면 어떨까요? 뭐 이런 거 사무실 옮길 때도 그랬고. 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 뭐 교회 이제 목자 역할을 하시기도 하니까 네, 네. 장인어른이시면서도 그래서 상의를 드리면 이제 보통은 뭐 웬만하면 뭐 좋다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그 말을 듣고 가는데 이번에는 반대하시니까 사실은 몇 달은 이제 저도 꼼짝 못했죠. 어떤 면에서는 네네. 그래서 안 되나 보다 했는데 좀 몇 달 후에는 좀 많이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스스로도 그 장인어른께서도 그러더니 이제 뭐 해보고 싶으면 해보자. 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그 콜링이 있느냐 이 질문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생각하시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그럼 이제 부모님 예. 문제고 예. 우리 와이프께서는 뭘 예, 하세요? 저희 예. 와이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치를 하던 분들한테 찾아가서 인사하면서 질문을 했거든요. 뭐 이게 하면 어떤 거냐, 이게 어렵냐, 쉽냐, 뭐 근데 그때 제일 얘기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와이프가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예,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와이프들이 보통은 이제 이제 허락하지 않는다. 예, 싫어한다. 네. 예, 그랬는데 저희 이제 와이프는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게 좀 그래요. 뭐 좀 더 활동적이랄까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결단력도 저보다 더 있고 사실은 그래요. 예, 예. 뭐 이사를 간다거나 뭘 한다고 할 때
좀 저보다 빨리 결정하는 편이에요. 그런 아하, 문제에 대해서. 예, 그래서 뭐 예,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한 5월 작년 5월 달쯤에는 와이프가 먼저 이제는 그냥 출마하자 그냥 이렇게 해버렸죠 저한테. 전격적으로. 저는 네네. 그때도 약간 망설임이 살짝 아하, 있었거든요, 사실. 네, 예, 네. 예, 예. 아, 이제 우리 타운 내에서도 한인 LA 이 카운티 네. 지역에 예산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인 목소리가 있게 된다라는 네. 것은 우리 한인 모두에게 아주 반가운 네. 네. 일이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네. 큽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인 유권자가 3만 명, 예. 3만 명이 다 나와서 움직인다면 뭐 한인이라서가 아니라 예. 한인 타운 내에 있는 이 노숙자 문제만이라도 해결이 되어진다면 예. 정말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예, 거라는 생각. 맞습니다. 이게 지금 미 전체의 문제잖아요. 미국 맞습니다. 전체에. 예, 예. LA 이 카운티 이 지구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낸다면 예. 아마 전국적으로도 좋은 것으로 그렇죠. 영향력을 큰 사례가 될 수 있죠. 네, 예, 예, 네, 예. 소망하는 바가 큰데요. 예. 어때요? 본인이 예. 지금 기대치가 내가 3월 3일 이후에 1위, 2위 혹은 네. 거기에 포함이 된다면 그 나머지 뒤에 삶은 다 바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경선 후에 뛰어야 되니까. 예, 네. 예. 그 뭐 지금은 사실 일단은 이 3월 3일에 모든 게 맞춰져 있어서 맞아요. 예, 그다음에 제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헐버 웨슨 아니면은 이제 헐리 미첼 이 두 분 중에 한 분인데 예, 이분들하고는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게 될까라는 것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큰 그림은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네, 예.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지금 생업을 하면서 같이 한다라는 게 사실 힘들어요. 풀타임이니까. 그렇죠. 주말에 계속 일하게 되는데 예, 그거는 뭐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 뭐 사실 뭐 어떤 뭐 불만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얼마나 바쁘실까요? 예. 마음적으로. 예. 예. 일단 3월 3일을 지나고 예. 나셔서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일들을 또 예, 그렇죠.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예, 예. 또 다시 나중에 뭐 안 되면 또 도전도 해보실 수도 있을 네, 거고 예. 아니면 나는 그냥 변호사다 이럴 예. 수도 있는 건데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우리 예. 한인타운 안에는 커다란 도전을 주신 건 맞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아, 슈퍼바이저 한인이 도전할 수도 있었구나. 예. 이것이 이런 영향력을 미치는 거구나. 예. 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또 이제 노숙자 이외에 또 다른 어떤 문제를 또 품고 계시는 게 있나요? 아까 말한 그 재정의 투명성. 예. 그러니까 버스 스탑에 이렇게 그늘을 좀 만들어주고 여름에 힘들잖아요. 버스 타시는 분들이. 네. 그늘을 만들어주자고 캐노피를 하나 세우거든요. 이렇게 천막 같은 거. 네네. 근데 그 제작비를 35만 불 쓴다. 예,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이상한 하나에. 거거든요. 그죠? 아까 말했듯이 조그만 350 스퀘어핏, 조그만 호텔 방 같은 건데 그거를 건설하는 비용이 60, 70만 불까지 든다. 그죠? 이건 60, 70만 불 갖고 우리가 어디 가서 사도 그보다 더 큰 걸 잘 살 그럼요. 텐데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예산이 이상한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효율성도 있지만 사실은 뭐랄까 예산 전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책임감 없는 세금의 낭비인 그렇죠. 것도 있죠. 예, 예, 네.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저는 들어가면은 바로 감사팀을 먼저. 하나 아예 만들어 버려서 네. 좀 과거의 프로젝트들, 특히 제가 보기에 이상했던 것들은 다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잘못 쓰인 거는 다 돌려받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쓸 때 비효율적으로 쓰지 않게 하는 것. 예, 그렇게 해서 세이브할 수 있는 돈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 돈이 쓰이는 과정이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좀 같은 질문을 하잖아요. 왜 350 스퀘어핏이 50만 불 넘게 쓰지? 네. 그죠? 근데 그 답이 사실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알아듣지. 그렇죠. 그걸 알았더라면 아예 모르기도 하고. 진즉에 질문했을 맞습니다. 것인데. 예, 그러니까 네네. 처음부터 그러면 뭐 바닥이 얼마, 뭐 벽은 얼마, 문은 얼마, 창문은 얼마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나름 상세함을 가지고 이게 공개하는 게 사실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개가 안 되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또는 잘못이 있어도 무책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다 공개한다라는 것, 뭐 기본 원칙으로 네. 예산 그 계획 과정에서 그다음에 집행 후에 사후 보고에서 그 프로젝트마다 그래서 이 빌딩 짓는 데는 얼마를 어떻게 썼구나 알 수 있도록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이드워크나 스트릿의 페이브먼트가 제대로 안 되는가, 그죠? 그 돈을 어디서 샜고 또는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얘기를 예. 듣다 보니까요. 네. 아, 반대의 입장에서 예.
드러나지면 좀 곤란해질 입장에서 그렇죠. 예. 로비도 있겠어요. 아, 예, 안 그렇죠. 된다. 이 예, 사람 예. 생기면 큰일 맞습니다. 난다. 예. 이런 분들 좀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흑인 라티노 뭐 백인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 중에 저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보면 저희가 한 지난 4주 동안 왔다 가신 분이 20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반응이 괜찮습니다. 아. 예, 그래서 뭐 수백 명의 라이크 있고 수백 개의 쉐어가 있고 막 그런데 그 코멘트도 많이 다르세요. 네. 그 코멘트 중에 이제 상당수가 그런 걱정입니다. 아. 야, 이거 혼자서 해낼 수 있겠어? 막 이런 네. 걱정 많이 하시죠. 반대서 예. 지금 다른 예, 예. 일. 근데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네네. 제가 이제 변호사였으니까 저는 그런 환경에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과 맞서서 어떻게 보면 싸울 수도 있고 협상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원하는 결과를 끄집어낼 수도 있고 설득할 수도 그 있고. 훈련은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변호사라는 직업이 해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네.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런 거. 그렇군요. 자, 우리 일세로서 네. 또 언어적으로도 오버컴하는 예. 것이 쉽지 예, 않으셨을 예. 텐데 예.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감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성격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저는 사람들이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걸 약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볼 때 될 것 같은 걸 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하. 회사 다니다가 이제 대리까지 달았었거든요. 네. 나름 대기업에서. 그래서 거기서 나름 자리를 잡았는데 나 로스쿨 갑니다. 그 로스쿨 어디 뭐 미국 갑니다. 미국 가서 뭐 하게? 저 소송 한번 해볼랍니다. 이때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사실은 아. 예, 여기 와서도 이제 방금 유학생으로 왔는데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하고 얘기할 때 처음에 오자마자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이민 변호사들 많이 하시는데 그 소송을 한다고 네가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제가 될 것 같으면 예, 그 제가 나름 계산을 해보고 이제 뭐 이게 뭐 이게 될 만하다, 이거 불가능하지 않다 하면 저는 도전하는 편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할렐루야. 예. 네. 바로 이민자들의 그런 필요한 예. 그런 예, 도전은 예. 정신이 좀 필요하죠. 예, 예, 예. 그냥 생각만 하고 내가 이거 예. 부족하니까 안 될 거야가 예. 아니라 예. 부족해도 해보겠다라는 예, 것. 맞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그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또 넘어갈 텐데 예. 마지막으로 이 네. 방송 혹시 보실 분들에게 3월 3일 혹은 예. 그 전에라도 이 방송 보실 때 예. 어떻게 도전해 주시고 어떻게 호응해 주셔야 될지에 대해서 예. 카메라를 보시고 짧게 좀 예. 도전을 좀 주십시오. 여기다 예, 하면 되네. 이 예. 카메라입니다. 네. 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많이들 그 얘기 하시거든요.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런 네.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생각하실 때 그 사실은 다윗이 이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제 나름의 계산 또 나름 준비도 충분히 저는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상태라면 뭐 뭐든지 무조건 가능하다 이런 생각도 뭐 분명히 좀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2022년도에 가면 이제 선거구 재조정도 하고 네. 그러니까 한인 사회 유권자들께서는 저를 도우시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스스로를 위해서도 앞으로 10년 또 후 세대를 위해서도 꼭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후보로서 할 일은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 한인 사회에서 해주실 일은 꼭 투표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예, 그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29일부터 3월 3일까지 이제 토, 일, 월, 화 이렇게 4일 동안은 타운의 7군데에서 투표소가 열리는데 그때에 좀 이렇게 좀 참여 같이 투표소 앞에 서 계셔줄 분들 자원봉사자분들 좀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꼭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자, 타운 7군데 예. 어디 있습니까? 네? 예, 다울정 노인센터, 아하, 그다음에 다울정에, 예, 네. 코헨가 초등학교, 아, 찰스킴 초등학교, LA 초등학교, 윌셔 파크 초등학교, 그다음에 동양 성교교회 이렇게 7군데입니다. 동양성교교회까지 포함됐군요. 예, 예, 네. 보통 시간은 아침부터 언제까지 있게 돼요? 아침에요. 뭐 교대로 와 있을 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8시부터 5시까지. 아, 예. 근데 마지막 날은 8시까지. 3월 3일.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네네. 주일날에 이제 예배 보시고 예. 그때 쭉 같이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여태까지 선거에서는 없었던 게 그러니까 주일날 선거하는 일이 없었는데 이제 다 예, 사전 투표하니까. 그렇죠. 예, 아무래도 네. 주중에는 뭐 화요일날 보통 했는데 일하시고 뭐 바쁘시다 보면 잊어먹기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날 아니면 안 됐었죠. 그렇죠. 예전에는. 그렇죠. 네. 그날 꼭 하셨어야 됐고. 근데 지금은 아무 곳이나 아이디만 가지고 그냥 가시면 되니까 주일날 예배 보시고 딱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도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 보니까 네. 어떤 뭐 대형 교회들에게는 아예 예. 선교 투표함이 예. 설치되는 교회들도 없잖아요.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게 이번에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네. LA 카운티에서도. 네. 근데 뭐 투표 이 기계가 모자란다 아하. 라면서 예.
사실 좀 아쉬운 그 것들이 그 11일 동안 오픈을 원래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2일부터 시작해서. 근데 타운에 설치된 7개 모든 곳은 4일만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견제가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럼 큰 교회로 불러서 임시 투표소를 설치하자 했는데 그것조차도 안 해주는 거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그렇군요. 견제 아닌 견제가 있죠 지금. 예. 그렇군요. 예. 네. 저희 바라기는 예. 이번 3월 3일 저녁에는 네. 우리가 1번, 2번 네. 순위에 예. 우리 정 변호사님의 이름이 꼭 들어 있었으면 하는 예. 바람이 예. 큽니다. 해서 이제 11월 본선거 때도 예. 우리가 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타운에 있는 여러 한인들도 뿐만 아니라 우리 네. 라티노든지 흑인이든지 소수민족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예. 좀 우리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예.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류 사회도 마찬가지죠. 네.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우리 세금이 1불이면 아까운 1불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그 방법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그렇죠. 투명치 아니하고 예. 알지 못하게 쓰여지고 예. 있다면 맞습니다. 있는 그런 부분들 예. 세금을 내고도 깨끗한 거리 혹은 안전한 거리에 살 수 없다면 그렇죠. 이것은 분명히 어느 누군가가 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의 대변인이 꼭 되어주셨으면 하는 소망이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예. 귀한 시간 다시 예.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표가 목소리를 냅니다. 그것은 관심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지금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한 세상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한 표 3월 3일 이전까지 꼭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선거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해서 지금부터 이미 시작되어지고 있는 사전 투표에 여러분들의 아이디나 또 패스포드를 가지고 가셔서 그 투표용지에는 제이크 정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꼭 이분이 갖고 있는 공약 또 이분이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시고 꼭 한 표 도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초대석 윤호경이었습니다. 전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